지켜보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다 보고 뭐 1, 2억입니까? 거의 20억 넘게 도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쏟아붓고선도 뭐 아무런 이런 과정 관리를 안 하다가 뭐 좀 아니다 싶으니까는 그럼 덮자. 뭐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 이런 거 한 건이겠습니까만은 국민들은 속이 터지지만은 일단 신포동 우리 눈꽃마을 청년몰 철거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먼저 이번에는 우리 또 시의원님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견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신포동 청년몰이 2018년도에 막 들어서면서 또 공교롭게 또 이제 방송을 타면서 되게 인기몰을 많이 했습니다. 화면에 나왔듯이 신포 청년몰 눈꽃마을이라 해가지고 뭐 저런 외관의 디자인의 건물이라든지 또 야외 테라스라든지 해서 많았지만 저도 딱 한 번 가봤어요. 저 당시에 갔는데 느낌상 솔직히 망하겠다 싶었어요. 청년몰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대부분 푸드트럭으로 청년몰이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저 때가 또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인데 사람들은 짜증나 죽겠는데 사람은 많지 음식은 빨리빨리 안 나오지 이런 부분들이 그 계절만 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 이거는 청년이 올 수가 없는 부분이다. 청년몰을 통해서 신포시장이 발전되든가 아니면 신포시장의 관광객들이 유인돼서 청년몰에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크나큰 패착과 실패였다. 정말 그 당시에 정권이 우리 파란색이었지만 정말 저는 깡고 얘기하면 되는 패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청년이란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성공하는 줄 아는 그 당시의 행정과 정치가 잘못됐다. 저는 좀 과감하게 비판하고 싶고요. 이건 반성해야 됩니다. 어떤 창업과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센터라든지 일자리 무슨 클러스터 한다고 청년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많아요. 창업거리 만든다고 해요. 다 좋은데요. 그거 하면서 해주는 지원이라고 하면 인테리어 1,000만 원 그리고 월세 조금 뭐 한 1, 2년 봐주는 거 그 정도의 금액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게 어떻게 마케팅을 해줘야 되는 컨설팅이 필요한지 근데 그것도 그런 청년몰이라든지 청년 창업거리는 대부분 인구가 없는 유동인구가 없는 데다가 그냥 갖다 내놔요. 그래놓고 청년몰로 살려고 해요. 지금이 일제시대 만주 구원말 가가지고 우리 동포들이 뭐 개척지 황무지 개간하는 식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이했다. 그냥 청년만 갖다 붙이면 다 되는 만능주의인 줄 알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청년몰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보고 그 당시에도 아 이거는 아니다. 솔직히 아니었어요. 발길이 더 이상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다가는 뭐 예산 낭비라고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선정성, 굉장히 즉흥적 뭐 이제 이러한 정책 아니겠어요? 그렇죠. 뭔가 좀 더 많은 마스터 플랜을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거 좀 즉흥적이었다가 좀 생각을. 그러면은 이제 이 선정적이고 즉흥적이고 뭐 지자체장이나 뭐 몇 사람에 의해서 뭐 좀 이런 식으로 되는 정책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거에 대한 뭐 원인이랄까 예방책이라고 그럴까 뭐 문제점이랄까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랄까 뭐 이렇게 해서 짧게 한번 얘기를 이런 정책들이 많거든요 지금 뭐 주민들에게 있는 예산 가지고 무슨 축제라든지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짧게 한번 좀 어떤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주민한테 써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원칙은 맞아요. 근데 일단 저는 이제 청년에 좀 한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특히나 뭐 청년 같은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그 정책의 당사자, 수혜자인 청년이 빠져 있어요. 기획을 하거나 집행을 할 때 청년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만들어놓고 청년들한테 해주면 청년들은 맞지도 않는 옷을 입어보면서 그걸 갖다가 패션쇼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패션쇼 하다가 런웨이 하다가 바지 밟아가지고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게 여태까지 정책이었고요.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마찬가지로 뭐 솔직히 전시성 행사도 많죠. 주민 마을 가보면 그냥 이게 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도 없고 의도도 없고 그냥 돈 태우기라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일부 그런 대행 업체한테만 더 이익만 가는 그렇다고 주민한테 호응도 없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예산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오히려 저는 주민들이 더 감시를 해줘야 되고 주민들이 그런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교육과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시민교육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지자체장도 그렇고 우리 저 같은 의원들 정치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과감하게 휘둘리지 말자. 아무리 표가 중요하고 아무리 내 지지율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서 좀 되게 100년 되게 10년 되기를 보고 그런 부분들을 다 기획을 해야 주민들이 더 남는 거지 그런 부분들에서 낭비성만 하면 누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인생도 낭비되겠죠. 그러죠. 우리 국힘에도 요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쭙기 전에 한 가지 또 얘기가 영 나왔으니까 전시성, 뭐 이런 선정성, 즉흥적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감시하라고 이제 만드는 게 아까 주민 감시라고 그랬지만은 그 대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의회 아니겠습니까? 지방의회. 근데 지방의회가 이런 거를 다 예산을 잘못 쓰는지 진짜 꼼꼼하게 준비를 했는지 감시하라고 해놨는데 이 지방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이 집행부하고 또 뭐 속된 표현으로다가 짜고 치고 짜고 놀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기 식구 감싸기 같은데 이거. 제가 시중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제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결국은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집행부가 어떻게 하는가를 진짜 주민의 시각에서 보고서는 감시하라고 이게 뽑는 게 의회 민주주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직무유기가 무지 많다라는 이제 그런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경계해 나가야 되는 의원들을 더 잘 뽑아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의원들 스스로도 우리 석봉 형은 저보다 의원 선배시니까 더 일침을 가해 주신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 더 세게 드려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돼야 의원 밥값하는 거지 그냥 자기 표.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대변인님. 사실 이제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예견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공감합니다. 사실 저는 이 르넥상스 이 앞으로 할 사업도 긍정적인 전망만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청년몰이 4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영업률이 66% 정도라 합니다. 그리고 폐업된 곳도 많고 이번에 그 방송이 나가면서 사업을 했을 때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13억 5천만 원 정도 이제 투입됐다 하는데 또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실패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먼저 신포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트레일러 이제 수도 공급도 어렵고 그리고 상하 수도도 갖춰지지 않았으며 주차 공간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역량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유일하게 신포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프랜차이즈를 이제 냈고 또 부평 제 지역구 부평인 이제 가게를 낸 텐동집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과 이제 또 구청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 사장들의 이제 성실성 부족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장사를 되게 띄엄띄엄 한다던가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타 지자체랑 이제 청년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것도 비교해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같은 이제 방송을 이제 탄 대전 청년구단이나 이제 부산 이제 서면시장 청년몰 같은 경우는 보면 이곳의 실패 원인들을 보면 그 시장 주변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보통 9시쯤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이 다 깜깜해지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식당도 있지만 그 주변에 뭐 술집도 하고 하려면 적어도 새벽 1시 정도까지는 이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시장이 문을 닫는 시간에 같이 문을 닫기 때문에 이것도 실패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현직 이제 상인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저는 이에 대해 해결책으로 사실 먼저 또 그 상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마케팅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케팅이 중요한데 이 중앙에서 이제 마케팅을 하려면 중기부가 이제 결제를 해야 된다 합니다. 근데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 마케팅을 하는데 결제를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사정이 있겠죠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도움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자체에서도 이제 무조건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문단 같은 것을 이제 구성하여 이제 계속 피드백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 사업자 스스로의 노력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 이제 현직에 계신 우리 김대영 의원님께서 이런 인천시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면 조금 이제 이런 좀 피드백 같은 거나 이런 시스템을 조금 갖춰가지고 이런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많은 역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훈훈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조금만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뭐 국책 사업을 비롯해서 이 정책이 어떻게 100%다 성공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만은 중간에 좀 이왕 정책을 세웠으면 관리도 하고 들여다보고 또 도울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정책이 잘 성공할 수 있게끔 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미흡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지적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중고농업 청년몰도 뭐 정책만 세워놓고 그냥 돈 들여서 지어만 놓고 했지 그 후에 진짜 피드백도 없었고 뭐 그냥 좀 이랬다. 그런 게 아쉽다. 또 당시 의원님들은 왜 이걸 꼼꼼하게 안 살폈는지 그것도 좀 아쉽다.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가지고 네 댓글 먼저 조금 이렇게 좀 이 내용과 관련된 이제 내용 위주로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 마지막 그 인천인 분이 쓰신 거 의원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청년들의 가장 큰 피해 청년몰의 가장 큰 피해자가 피해자는 결국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그 참여했던 청년들의 이제 청춘이다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연수구에 이제 청년 공유 주방이나 이제 이런 것 여야 할 거 없이 청년 타이틀 앞세운 이제 정책은 세금 낭비만 이제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어느 정도 공감하고 사실 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아까도 그 66%였죠 영업률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청년몰을 이제 이 성공한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점 한번 여야 상관없이 지방 그 지자체 의원들 그리고 단체장들이 좀 반성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해도 아파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선출직이 됐든 아니면은 고위 공무원이 됐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아 돈이 아깝다, 청년들한테 미안하다, 너무 서둘렀다 이런 좀 아파가지고 자꾸 좀 되새김질을 해서 다음에 이런 에러가 안 나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무심코 망했나 보다 이러고서 그냥 정책 딱 스톱 이래버리고 그냥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더 좀 쓰라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또 시간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방송 사고도 있었고 이 기계